노동조합 노조 회계가 불투명하다 이야기 많죠. 최근에 한국노총의 한 위원장이 재판을 받았는데요. 노조 조합비 무려 10억 원을 11가지 방법으로 빼돌려 쌈짓돈처럼 갖다 썼습니다. 기상천외한 11가지 방법, 노조 회계 투명성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함께 공부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양대 노총이 있죠. 민노총과 한국노총. 총 합쳐서 조합원만 250만 명입니다. 많죠,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250만 명이 내는 조합비도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런데 이 조합원의 조합비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한다. 노조 회계 투명성 부분이 지적이 됩니다. 국가 지원도 받는데 왜 이렇게 불투명하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2월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노조 회계 투명성이 필요한 이유를 제가 사례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노총의 한 전직 건설 노조 위원장이요. 올해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판사가 엄꾸합니다.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조합원들이 피땀 흘려 일하고 수만 원씩 조합비를 각출해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할 거라고 봤는데 위원장이 사욕을 위해 10억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했다는 점에서 매우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진 위원장은요. 무려 16년간 노조 위원장을 했습니다. 2007년에 본인이 전국 건설 기계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이 한국노총에 가입을 해요. 그리고 전국 건설산업노동조합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한국노총위원회의 한 축을, 건설노조의 한 축을 맡습니다. 이 건설노조가요, 2018년부터 급상승합니다. 조합원이. 2018년에는 1787명이었는데 2021년 9월이 되면 6307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얼마나 크냐면요. 제가 봤더니 타워, 화물, 레미콘, 플랜트 해서요. 8개 분과 전체 50개 지부가 구성된 만큼 큰 단체의 위원장이에요. 자, 그러면 조합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비를요. 조금씩 다른가 봐요. 작게는 매달 10,000원 또는 30,000원까지 그리고는 월 급여의 1%까지 다양하게 조합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조합비가요. 고스란히 여기 전국 건설산업노동조합의 농협464 땡땡땡인 계좌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조합비만 얼마냐면 여기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모인 조합비만 89억 1,656만 원입니다. 자, 이 조합비는요. 이 노조의 설립자이자 총책임자인 진병준 위원장이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위원장이 2007년부터 세워놓고 특히 2018년부터 딴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무려 11가지 방법으로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 노조 규약 7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조합비는 노조원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요. 사실 규약까지 갈 필요도 없죠. 상식이죠. 그죠? 상식. 노조원들이 내는 조합비는 노조원들을 향해 써야죠. 그런데 마음대로 씁니다. 누가? 위원장이. 자, 11가지 방법 시작합니다. 자, 가장 쉬운 방법 뭐죠? 그냥 진 위원장이 노조 계좌에서 본인 위원장이잖아요. 조합 계좌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그 조합 계좌에서 카드 꺼내서 카드로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돈 뽑아서 쓰는 거예요. 조합비를 마음대로 인출합니다. 처음에 1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무려 119번 그냥 갖다 씁니다. 뽑아서 자기가. 그 돈만 1억 7,998만 원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2번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심 인정됐고요. 2심까지 인정된 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바뀔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요. 업무 추진비를 인출하라 지시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모 회계부장. 그러니까 위원장 밑에서 회계를 관리하는 회계부장이에요. 진 위원장이요. 여기 있죠. 여기 355 조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라. 업무 추진비가 필요하니까. 자신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서 비용이 필요하니까 뽑아와라. 그래서 40만 원 뽑았다가 처음에 40만 원 뽑았다가 이것만 업무 추진비로만 68번을 돈을 뽑아서 그 돈이 또 8,425만 원입니다. 계속 지금 더해지는 거예요. 횡령 액수가. 세 번째는요. 업무 추진비와 비슷한 직무 판공비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슬슬 눈속임까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오모 회계부장한테 시키는데요. 이 355 시작되는 계좌 말고 농협 464 계좌 이것도 어차피 조합계좌예요. 똑같은 조합계좌인데 여기서 직무 판공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해요. 누구에게? 여기서 또 등장하는 인물이 아들이 2명이 등장해요. 진 위원장 아들 2명. 가족을 총동원하는데 그것도 점점 아시게 될 겁니다. 2명이 있는데 일단 제가 또 실명을 말할 수는 없으니까 석자로 끝나는 아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릴게요. 석자로 끝나는 아들의 농협계좌로 직무 판공비 명목으로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 우체국 계좌로도 돈을 보내요. 그럼 이 돈을 아들이 썼는지 본인이 썼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개인이 쓴 거죠. 요렇게 쓴 돈만 이 직무 판공비 명목으로 빼돌린 돈만 횟수가 무려 121번 1억 2,700만 원을 직무 판공비 명목으로 빼돌립니다. 네 번째부터는요. 조금 더 복잡해져요. 네.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던데 3쿠션을 칩니다. 흔히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 자, 제가 등장하는 걸 쓸게요. 진 위원장, 오 회계부장, 그리고 김모 씨. 어떻게 3쿠션을 치느냐? 자, 진 위원장이요. 오 회계부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노조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렸으니까 돈을 갚아라. 4,600만 원을 이 사람에게 보냅니다. 김모 씨.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진 위원장 지인이에요. 그런데 이미 말을 맞춰놓은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오 회계부장한테 너한테 돈 보내라고 할게. 내가 너한테 빌렸다고. 내가 아니죠. 조합이 너한테 빌렸다고. 그런데 그러면 너는 이 돈을 받아서 우리 아들한테 보내줄래? 그대로 4,600만 원을 석자 끝나는 아들의 계좌로 보냅니다. 그러면 진 위원장이 그 돈을 썼을 걸로 지금 법원은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4,600만 원을 빌렸다고 거짓말하고 조합비를 빼돌렸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까지밖에 안 왔습니다. 7개가 더 남았어요. 갈 길이 멉니다. 더 기상천외합니다. 자, 다섯 번째 넘어갑니다. 상여금 지급 명목. 이건 무엇이냐? 자, 이것도요. 아까는 뭐 지인에게 일회성으로 한번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이거는요. 같이 일하는 지도부의 상여금을 이렇게 횡령을 하는 건데요. 자, 또 이 진 위원장이 계속 등장하는 또 이 오 회계부장에게 시키는 건데 본인 오 회계부장 포함해서 이 노조의 지도부 7명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 주라고 합니다. 상여금. 보통 일 잘하거나 아니면 뭐 명절 때 이럴 때 이제 상여금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줘놓고 7명에게 줘놓고 다시 가져가요. 이제 그 수법이 계속되는데 그러니까 조직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200만 원씩 받잖아요. 그 돈을 다시 석자로 끝나는 자기 아들 신한은행 계좌로 보내라고 합니다. 왜 자꾸 이 석자 아들 계좌로 보내라고 하냐.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이 노조 대표로 이름을 또 자기 아들을 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석자 아들도 명목상. 그러니까 이제 조합비를 뭔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 돈을 아들이 썼는지 본인이 썼는지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그냥 돈만 통로죠, 통로. 요렇게 갖다 일로 보내는. 자, 그래서 감추는. 요렇게 해서 무려 1억 4,881만 원을 상여금 지급으로 받은 돈을 빼돌립니다. 자, 지도부도 아니고요. 지도위원회 급여도 갈취를 하는데요. 지도위원은 흔히 말해 이제 자문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진 위원장이 오 회계부장에게 지시를 해요. 이 사람의 원래 월급은 월 100만 원. 그러니까 자문해 주는 역할이니까 뭐 엄청 많진 않지만 월 100만 원. 이거를요. 300만 원으로 올려주라 그래요. 네. 올려주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노조 지도위원회 찾아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 노조 운영비가 좀 부족하니까
자, 그러면 얼마 올려주는 거죠? 여기 200만 원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200만 원 올려줄 테니 이 200만 원을 좀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 회계부장이 이 노조 지도위원에게 매월 300만 원을 보내면 그 300만 원 중에 원래 월급 100만 원 빼고 200만 원을 본인의 부인 농협 계좌로 보냅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급여를 갈취하는데 무려 14차례 또 2014 곱하기 2, 2,800만 원을 이런 식으로 또 본인 아내 계좌로 또 빼돌립니다. 자, 7번째. 뭐 사실 이게 가장 노골적이죠. 그냥 조합 법인카드 본인 위원장이니까 본인이 갖고 있잖아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걸. 네. 경남 창원에 있는 L백화점 가서 28,500원을 처음 쓰기 시작하더니 무려 1,193차례. 이 정도면 그냥 뭐 썼다 봐야죠. 그냥 자기 개인 카드인 양.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개인 카드처럼 1,193차례 9,619만 원 씁니다. 이거는 이게 소액을 그냥 자기 생활비로 쓴 것 같아요. 아직도 남았나 싶죠? 가족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자, 어느새 그래도 8번째 왔습니다. 네, 11번째 중에 11개 중에 8번째 아들 퇴직금 허위 지급. 이건 또 뭘까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석자로 끝나는 아들 있죠. 이 아들은 여러 좀 직함이 있는데 어쨌든 조직부장으로도 일을 했는데 이 조직부장으로 하면서 2019년 2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요. 그래서 486만 원을 퇴직금에 받습니다. 자, 중간정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 퇴직금에서는 그 비용 당연히 빼야죠. 그죠? 아니면 이중 지급이 되니까. 근데 아까 그 오모 회계부장에게 2021년 3월에 퇴직금 정산하면서 전에 줬던 거 그냥 무효로 처리하고 또 줘. 그래서 또 줍니다. 네, 486만 원. 뭐 액수가 워낙 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큰일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도덕적 불감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건 또 뭐냐? 9번째 아들 급여 허위 지급. 딴 아들입니다. 네, 이 석자 아들 말고 도자로 끝난 아들이 있어요. 도자 끝난 아들. 이 도자로 끝난 아들은 노조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요. 네, 이 아들은 석자 아들은 근무를 같이 했고 도자 아들은 근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급여를 줍니다. 사실 좀 이게 제일 사실 저는 황당하던데. 일을 안 했는데 조합 464 계좌에서 매달 120만 원 줘요. 얼마 동안? 28개월 동안. 네. 그냥 3,360만 원 이 아들 일 안 하고 그냥 급여 받은 겁니다. 네. 아들만 활용했을까요? 배우자도 등장합니다. 아, 이건 또 참 배우자 건강보험료를 허위 지급하는데요. 이 진 위원장의 부인은 이 노조에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직원인 양 올려요. 그러니까 뭐 유령 직원인 거죠, 한마디로. 이 유령 직원인데 건강보험료를 그러니까 직원이라면서 원래 회사가 건강보험료 이제 내주잖아요. 거기 이제 같이 내주는 거예요. 얼마냐면 매달 28,710원. 참 이렇게 많은 돈을 빼돌렸는데 또 이 돈이 아깝나 봅니다. 28,710원을요. 무려 7년을 회사가 내줍니다. 그 돈이 또 27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약간 회사 돈을 자기 돈하고 비슷하게 썼다는 자꾸 느낌이 들죠. 네, 아주 이 도덕 불감증이 이 정도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10가지 방법까지 살펴봤다, 그죠? 네. 자, 10가지 방법으로 빼돌린 돈입니다. 1번으로 빼돌린 게 1억 7,990만 원. 합치면 요거 합치면 2억 5천, 뭐 한 3억 7천. 이게 쫙 더해요. 쫙 더해봤습니다. 제가 더해놨어요, 미리. 얼마냐면 7억 5,148만 114원을 횡령했습니다. 요게 1심에서 인정이 됐어요. 네. 1심에서 그래서 징역 4년. 네. 진 위원장이 항소를 합니다. 억울하다. 너무 세다. 이 7억 5,148만 원 중에 2억 5천만 원은 내가 갚았다. 그러면 실제로 조합이 피해를 본 건 뭐 5억 정도 아니냐. 그럼 5억 정도인데 징역 4년 너무 세다. 그랬는데 2심은요. 한 수 더 뜹니다. 징역 5년. 죄를 더해버려요. 왜냐? 1심에서 무죄가 났던 마지막 한 개, 11번째를
유죄로 판결하거든요. 11번째가 뭐냐면 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석자들 그리고 석자들이 이 충청지부 조직부장을 하거든요. 같이 일하는 이 충청지부장 이 두 사람이요. 사업자와 노조 전임비 협약을 맺어서 노조 전임비를 받습니다. 노조 전임비 뭐냐면 노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사무실 가서 뭐 회사 일을 하는 건 아닌데 노조 일만 하고도 회사 일을 한 것처럼 급여를 받는 거예요. 노조 전임비를 받기로 협약하고 전임비를 받아요. 그런데 그 돈이 여기 지부계좌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 둘의 노조 전임비를 이 지부계좌로 보내주는데 요거를요. 현금으로 인출해서 본인이 써버려요. 진명주 위원장이. 네. 그래서 검찰은 처음부터 이것도 횡령이다라고 했는데 1심에서는요. 이거는 무죄다라고 판결합니다. 왜냐? 이 돈은 조합 계좌가 아니라 조합비로 받은 돈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본인들의 노조 전임비를 받아서 지부에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동의하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무죄를 하는데 2심은 판결이 달라집니다. 이 역시 지부 재산을 본인이 횡령한 거다라고 인정을 해요. 이 돈이 또 얼마냐면 2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심은 요거 횡령인데 횡령액이 이렇게 크게 는 거예요. 그럼 얼마죠? 이 둘을 합치면 네, 좀 어디다 쓸까요? 10억 넘어요. 2,415만 원. 10억이 넘어가니까 횡령 금액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죄는 올라갑니다. 2심 징역 5년. 당연히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또 불복해서 상고. 이제 대법원 가야죠. 자, 진 위원장 11가지 횡령 방법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는 1심에서 2심에서는 여기 11번까지 인정이 되면서 징역 5년 살고 있죠. 아유, 볼까요? 네, 뭐 조합비, 업무 추진비, 직무판공비, 상여금, 급여, 뭐 아들, 배우자 이렇게 해서 돈을 빼돌린 겁니다. 2심 법원이요 아주 혼쭐을 냅니다. 네, 조합원들이 피땀 흘려 일하고 낸 조합비를 위원장이 사리사욕으로 해서 그것도 무려 10억 원 넘는 돈을 횡령했으니 이거는 엄청난 비난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요 반성도 없이 오히려 은폐하려 했다라는 부분도 징역 5년 실형의 근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인정을 해요. 본인도 상당수는 내가 한 게 맞다. 근데 처음에는요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련 증언할 사람들 찾아가서 협박도 하고요, 회유도 하고요, 서류도 허위로 작성을 합니다. 보니까요 과거 전력도 있어요. 네. 2009년에 조합비를 이땐 조금이에요. 조금 횡령해서 벌금형 받았고 화물차 주유대금 받은 걸 안 갖다 줘서 또 횡령하고요. 노조 가입자 수를 부풀려요. 그래서 노조 가입 원서를 한 2,000통 이상 허위로 위조로 작성해서 또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 11가지는요. 2018년 가입자 수가 급증하는 시기부터 딴마을 먹기 시작해요. 그 부분도 법원은 엄중히 꾸짖습니다. 자, 이게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죠. 그죠? 네,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이 노조 회계가 불투명하다. 일단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제 식구 감사기로 자기 사람 감사로 심어놓고 대충 하다 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 뭐 그냥 노조니까 라고 넘어가는 부분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노조의 뭐와 연결이 될까요? 네, 빨간색으로 쓸까요?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국민 신뢰가.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중 하나가 이렇게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니까요. 노조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진정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하는 노조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한번 다시 돌아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통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